자, 이번에는 이제 14강 다시 1하고 14강 2로 해가지고 14강 다시 1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법정 이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이 부분은 이제 366에서 372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법정 이사건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판단하고, 이제 그 법정 이사건 성립되는 이 물건하고 거기에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정이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법정이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는 법정이사건과 또는 이게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은 간습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모두 약정이사건과는 달리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법정 요건만 해당되면 법정이사건에 해당이 되고, 또 간습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간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이사건은 이 네 개의 법률에 의해서 성립되는 효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은 이 관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네 개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뭐냐? 건물 전세권과 이 법정이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민법 305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이 특별승계인은 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특별승계형은 일반 매매 등으로 산 걸 걸고, 상속으로 산 거를 우리가 일반 승계인이라고 하죠. 특별승계인은 이제 일반 매매 등으로 이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법정이사건이 성립된 거로, 이런 건물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은 민법 305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물 소유자가 A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 B가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자가 뭐 이거는 이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임의경매로 해서 누가 낙찰받았냐? 이 경매 절차에서 누가 C가 낙찰받았다고 하면 이 건물 A 그리고 전세권자 B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가 경매 등으로, 여기서 볼 때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또는 뭐 다른 이 강제 경매 또는 공매 그리고 일반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또는 뭐 상속, 이런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의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법정이사건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야만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고, 그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의 경매 절차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의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건물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이라는 것은 민법 305조 제1항에 의해서 법정이사건은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건물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지, 이걸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매각이 됐다면 이렇게 강제경매, 공매,
일반 매매, 교환, 증여,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어졌다면 이게 관수법상 법정사건이 성립되지만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305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이 성립된다. 그래 이 전세권 등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정사건을 하는 데는 이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거에 일반 매매로 달라져도 이거는 우리가 법정사건이 한다. 왜? 법에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전세권 등기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왜? 내가 이 전세권 등기를 비가액에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건물에 토지만 매각이 돼서 건물이 법정이사건이 성립됐어요. 그러나 법정이사건자는 누구냐?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인 A가 법정이사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법정이사건이면 자기가 법정이사건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 305조 제1항에서는 이 건물 A에게 설정된 법정이사건을 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 법정이사건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 건물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넣어가지고 매각이 되더라도 이 건물은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데 그럴 때에 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한 법정이사건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건물 철거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등기권자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 전세권 등기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에 민법 305조 제1항에 이런 법조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 이거를 법정이사건이라고 하죠. 법정이사건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명시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4개 중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법 366조예요.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인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1번 매각됐다는 이렇게 민법 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데 이럴 때는 건물에 있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정이사건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저당권과 법정이사건이에요. 이거는 민법 366조에 있는 거예요. 민법 366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거죠. 토지와 건물,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A인 상태이게. 그게 뭐냐면 4가지 요건이지. 첫 번째, 법정이사건 성립 요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 366조가 가장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법정이사건 성립 요건이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 법정이사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어야 된다. 동일인이 아니면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건 예외 조건이에요. 예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동일 소유자였어. 그럴 때 이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건물이 없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죠. 건물이 없는데 나중에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근저당권자가 이 신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게야.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서 법정이사 성립될 거라고 예측하거나 또는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터박이를 하고 있었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인정하고
건물이 지을 걸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법정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서 근저당권자가 이 법정인사 성립될 걸 예측할 수 없었다면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뭐냐면 예측할 수 있었다.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 펜스 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건물이 아니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이 아니고 예측했던 손실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손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법정인사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법정인사권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근저당 설정 당시에 그냥 빈 땅이 있어. 이럴 때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동일 소유자였더라도 그거는 법정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인사권은 말소 기준권을 기준해서 성립되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최초의 가압류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였죠. 근데 가압류 시점에서는 빈 땅이 있어. 이러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가압류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인사권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압류를 해놓았어요. 설령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에서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선수리, 즉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세 번째는 토지 또는 건물만 설정된 단독 저당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 전체에 설정이 됐다면 누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놓지 누가 땅만 경매 놓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없는 물이에요. 공동저당권에도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설정했다가도 땅만 경매 놓으면 건물은 법정인사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이 공동저당 설정했다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놓지 누가 땅만 경매 놓겠냐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토지 또는 건물만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토지가 경매 놓든 건물이 경매 놓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랐을 때 법정인사권을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이 공동저당 설정하려고 땅만 경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토지와 건물에 있는데 건물에는 이미 임차인들이 다가구주택에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토지에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했지만 건물에는 2순위로 임차인 다음으로 해놨어요. 근데 내가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에 놓게 된다면 그 토지와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의 임차인들이 다 대항력에서 다 인수해야 되니까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토지만 경매에 넣어요. 토지는 임차인은 인수하지 않아요. 임차는 건물에서만 대항력을 주장하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설령 토지보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춰도 이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인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돼도 토지만 경매에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물은 법정인사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일반적인 초심자를 위해서 만든 거지 법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외우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동저당권에 있다 법정인사권이 성립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토지 또는 건물만 임의경매를 시청해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달라져야 한다. 즉 이런 거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냐. 이럴 때에 여기에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 갑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놨어요. 이 근저당 설정 때 건물이 있었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건물이 있을 때 근저당권이 설정했는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설정이 된 거다.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그래서 토지를 누가 낙찰받았냐 하면은 을이 낙찰받았어, 토지를. 그럼 건물은 그대로 누구냐? A 소유자잖아요. 이럴 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전에 토지가 A 소유였는데 이때는 빈 땅이었어요. 빈 땅.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가압류가 이제 누가 가압냐? 뭐 병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경매를 놓든 이 사람이 임의경매를 놓든 이렇다고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최초에 설정된 가압류 시점으로 동일 소유자인가를 봤는데 이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압류가 선술이죠. 가압류의 처분금지를 받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먼저 경매 놓든 이런 건 상관없다. 가장 먼저 설정된 채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였다가 이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이거 근저당 경매 넣었다.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시점에 동일 소유자면 되는 거다. 이게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이 세 번째로 가면 이번에는 이제 가담법과 법정지상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담법과 법정지상권. 자, 가담법과 이 가등기 담보권과 법정지상권. 이거는 가담법 제 1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조. 이 법에 딱딱 정해져 있죠. 법정지상권은 법에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그 제4조 2항 청산금이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행해진 경우 그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본다. 이거는 이제 가담법 제4조 하고 제10조에 있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조금 달라요. 아까 같이 민법 366조에 의한 거랑 좀 다른 게 이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토지가 A고 건물이 A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갑이 가등기 해놨어요.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예요. 그래가지고 귀속청산이 이루어졌어요. 귀속청산. 그래서 갑이 본등기 쳤어요. 갑이 본등기 치면 갑이 소유가 되는 거죠. 갑 소유자가 된 거죠. 근데 건물은 A가 돼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성립이 된. 이거는 뭐냐면 가담법 제4조와 제10조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귀속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가등기는 이 본등기 치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산한다. 그 청산의 의사표시는 여러 가지가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냉명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 가등기를 했을 때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를 했는데 이 채권액이 이 부동산은 10억짜리인데 내가 담보가등기가 한 게 채권이 원금과 이자 따지니까 얼마냐면은 6억 5천이다. 근데 3억 5천이 남는데 나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가 1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3억 5천 이제 6억 5천 갖고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 1억을 주면 7억 5천이 나머지는 너한테 2억 5천을 주는 방법으로 내가 청산 절차를 거치고 본등기 쳐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거로 보는 거예요. 본등기 치기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2억 5천은 공탁하든가 아니면 주든가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귀속청산이라고 해요. 이 담보가등기가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게 왜냐면 이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 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원래대로 성격대로 이 소유권을 가져온다 그래서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근데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죠. 이거는 민법 366조에 적용을 받겠죠. 근데 이게 본등기 칠 때에는 이렇게 가담법 제4조하고 가담법 제10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임목법과 법정이사건이 마지막에는 임목법 제6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은 민법 305조, 또 이 저당권과 법정이사건은 민법 366조, 가담법과 법정이사건은 가담법 제4조와 제10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임목법에 의한 제6조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에는 임목이 소유자가 법정이사건을 취득하게 된다. 이럴 때에는 임목법은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이 토지가 A요. 토지가 A. 건물이 아니라 수목 소유자가 A요, A. 근데 이거를 임목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건물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건물을 보존 등기하죠.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임목 원부를 만들어요. 지자체 만들어 가지고 그 임목 원부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임목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등기가 있는지를 보면은 지자체를 확인해도 되고 지자체 임목 원부를 띄워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등기소에 임목 등기를 띄워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해야 요거를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럴 때에 토지와 임목 등기된 소유자가 A 동일 소유자인데 여기에 근저당이든 또는 일반 매매로 이루어져도 이런 거는 임목법에 의해서 법정상되기 때문에 이 경매가 돼 가지고 을이 낙찰받았다. 그러면 여기 임목 등기가 A 소유자인데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전세권과 저당권 그리고 임목법과 이 그 법정이사건은요 근저당권에 의해서만 경매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로 해서 달라져도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게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은 민법 305조 제1항에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임목법 제6조 1항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렇게 네 가지는 원칙이 정해진다.